안녕하세요. 책 나르샤의 소리 날개 미아입니다. 8번째로 읽어드릴 책은 안녕, 진저 브래드맨입니다. 지은이는 메이지, 출판은 문구점 응, 발행은 2021년입니다. 책과 함께 날아오를 준비 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시작합니다. 한동안 눈을 감고 나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면 동그란 머리, A자형의 오동통한 몸통, 짧고 통통한 팔과 다리로 이루어진 진저 브래드맨이 나타났다. 다만 노릇노릇 먹음직스럽게 구워진 캐러멜 빛깔이 아니라 젤을 뒤집어 쓴 채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회색 빛의 쿠키였다. 그 아이의 얼굴은 그저 희미하기만 했다. 상상 속에서 그 아이에게 눈, 코, 입을 그려 넣어주고자 애를 썼지만 얼굴은 완성되지 않았다. 나는 그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느끼는지, 무슨 말이 하고 싶은지 끝내 알 수 없었다. 시간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해봤다. 그 아이에게는 왜 눈, 코, 입이 없었는지, 보고, 듣고, 느낀 것이 있어도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랬을까? 아니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랬을까? 예전에는 그 이유가 참 궁금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저 홀로 버겁고 힘든 시간을 보냈구나 라는 생각을 할 뿐이다. 고단한 순간을 무사히 잘 지나왔다는 안도와 함께.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당신을 이루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일이 터지면 회피부터 하고 보는 성격. 어리바리해서 크고 작은 일들을 저지르는 사고뭉치 캐릭터. 어지르기만 하고 정리정돈을 못하는 게으름 같은 것들은 한결같다 못해 지긋지긋할 정도로 나에게 딱 붙어 있다. 예전보다 사람과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커진 만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여전히 다정한 사람들과의 편안한 술자리를 좋아한다. 한여름에 톡톡 쏘는 얼얼한 맛의 생맥주도 좋고 코끝 시린 계절에 뜨끈하고 향긋한 사케도 좋다. 역시 이런 술은 술잔을 기울일 누군가가 함께해야 제맛이다. 예나 지금이나 향을 머금은 모든 것들을 사랑한다. 시트러스와 우디 향을 가득 아는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현실과 이상 사이의 언저리에서 끊임없이 헤매고 싶다. 삶은 현실적으로 살 때 상상하는 것들을 꿈꿀 수 있는 사람. 이것만큼은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나의 모습이길 기도한다. 부모님께 하얀 베젤, 금장 베젤링, 검은색 가죽 밴드로 된 카시오 시계를 선물 받았던 날을 잊을 수 없다. 그날 이후로 나는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하지 않았다. 금장칠이 다 벗겨지고 시간을 맞추지 못할 때까지 그 시계는 언제나 내 손목에 자리 잡고 있었다. 지금도 몇 시인지 궁금하면 자연스레 손목 시계를 찾게 된다. 디지털 시계도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초침의 움직임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특히 크로노그래프가 있는 클래식한 디자인의 빈티지 시계를 좋아한다. 너무 고가인 탓에 사보지 못했다. 그 대신 여행을 가면 플리마켓이나 시장에 들러 빈티지한 손목시계를 산다. 여행지를 떠올리게 하는 감성이 한껏 담겨 있다면 더욱 좋다. 그러면 시계를 들여다볼 때마다 잠시나마 여행지에서의 추억을 떠올리게 된다. 어떤 장면이 떠오르고 그때만큼은 그곳에서의 시간에 머물러 있는 느낌이 든다.
그냥 보는 것보다는 시간을 읽는 것이 좋다. 그렇게 그 순간을 오롯이 향유한다. 보통 한겨울이 되면 떠오르는 것은 따끈따끈한 호빵과 호떡, 새콤달콤한 귤, 박차고 나올 수 없게 만드는 마성의 이불 속이다. 여기에 나는 쑥찰떡과 신김치가 더 떠오른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할머니는 쑥찰떡을 따뜻하게 쪄주셨다. 젓가락에 돌돌 말아먹기 좋은 크기로 떼어내어 입안에 쏙 넣으면 쑥향과 함께 쫀득쫀득하고 고소한 맛의 향연이 펼쳐졌다. 쑥찰떡을 가지고 조물조물대며 이런저런 모형을 만들어 먹는 재미는 덤이었다. 무엇보다 이 쑥찰떡의 활용점정은 신김치였다. 칼로 쫑쫑쫑 썰어주신 신김치 말고 손으로 쭉쭉쭉 찢어주신 신김치. 정말 칼이 김치의 비타민을 파괴하여 맛을 떨어뜨리는진 모르겠다. 하지만 할머니께서 직접 찢어주신 신김치가 가장 맛있는 건 분명했다. 이제는 할머니께서 매 겨울 드시던 쑥찰떡과 신김치를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다. 분명 그 맛은 기억하고 계실 거라 믿는다. 올겨울에는 내 손으로 신김치를 찢어 할머니의 떡 위에 살포시 올려드려야겠다. 그동안 모든 관계에서 삐거덕거림을 감지하는 순간 항상 회피하고 도망치는 것은 나였다. 내 안에는 늘 나도 모르는 어떤 흉측하고 어둠의 집결체 같은 존재가 있다고 믿었다. 진짜 나를 알게 되면 누구든 나를 받아들일 수 없을 거란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이 앞섰다. 그래서 툭 터놓고 진심을 내보이는 대신 마냥 참고 덮어두다 서서히 멀어지고 말았다. 누군가와 오랜 관계를 맺고 싶다면 때로는 불편한 상황 또한 마주해야 하고 진실해야 한다는 것을 미처 몰랐다. 과연 살아가는 동안 이 말을 할 기회가 있을까? 오랜만이야 당신. 그럴 만한 순간이 오길 기대하거나 소망하진 않는다. 재회의 순간을 고대하며 애달프게 누군가를 그리워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럼에도 예전의 인연을 기억하는 누군가가 나를 만난다면 혹시나 이 말을 건네진 않을까 내심 기대하나 보다. 괜스레 오랜만이야 당신 이란 말을 쭈뼛거리며 연습해본다. 담담한 가운데 오랜 미안함과 기쁨이 묻어날 수 있도록. 늦여름의 어느 밤 이리 뒤척 저리 뒤척이다 시계를 보니 어느새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시원한 물을 마시러 주방으로 나왔더니 더위에 찌들어 한껏 뭉그러진 포도들이 보였다. 괜스레 죄책감 같은 것이 느껴졌다. 나는 잠도 안 오는데 잘 되었다 싶어 바로 포도잼 만들기에 돌입했다. 게으름으로는 둘째 가려면 서러울 정도인데 이럴 때만큼은 알 수 없는 추진력과 행동력이 있다. 씨와 껍질을 분리한 포도액을 약한 불로 저어가면서 졸였다. 제법 오래 저어주니 점점 잡념이 사라졌다. 오로지 적절한 점성을 가진 포도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나무 주걱에 온 마음을 쏟으며 신경을 집중했다. 고요한 가운데 달콤한 내음이 주방을 가득 채웠다. 완성된 포도잼은 예쁜 유리병에 옮겨 담았다. 몇 시간 후 서서히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데운 스콘에 포도잼을 발라 커피와 함께 먹었다. 어스름한 하늘에 오렌지빛이 번지는 것을 바라보니 나에게도 나른한 행복감이 차올랐다. 말 그대로 맛있는 행복. 덧. 한밤중에 잼을 졸여본 사람만이 공감할 수 있는 조각글이다. 잼은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졸인다. 세상이 완전히 어둠에 쌓여 소리를 잃은 밤, 살짝 씻어 꼭지를 딴 딸기를 통째로 작은 냄비에 넣고
설탕과 함께 끓인다. 그것뿐이다. 그러면 밤의 정적 속에 감미로운 향기가 섞이기 시작한다. 어둠과 침묵 속에서 천천히 누그러지는 과실을 독차지한 행복감으로 벅찬 기분이 든다. 히라마스 요코, 한밤중에 잼을 졸이다 중에서. 비가 내리는 여름밤이 그리움으로 가득한 밤이라면 겨울밤은 설렘으로 가득한 밤이다. 겨울비가 내리는 밤에는 묘하게 기분이 달뜬다. 역시나 쉬이 잠들지 못한다. 모든 게 바싹 마르고 이내 사라져버릴 쓸쓸한 겨울의 거리가 겨울비에 촉촉하게 젖어간다. 밤거리는 여름과 달리 뽀얀 안개가 가라앉은 듯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어쩐지 매혹적이고 낭만적인 밤이다. 누군가는 겨울비가 영 청승맞고 차갑게 느껴지겠지만 실제로 겨울비는 특별하다. 평소보다 날이 포근해야 눈 대신 비가 되어 내리기 때문이다. 깜깜한 창문 앞에 오독하니 앉아 어둠 속에 푹 잠겨있노라면 아주 아늑하고 포근하다. 마음이 편안해진다. 정적을 깨는 것은 오로지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뿐이다. 가로등 불빛에 의지해 창문을 또르르 굴러가는 빗방울들을 하염없이 바라본다. 제법 느긋하고 매끄러운 동작이 우아하다. 이런 밤은 잠이 와도 잠이 오지 않아도 마음의 여유만큼은 충만한 밤이다. 오랜만에 자유롭고 나른한 밤을 보낸다.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새롭게 생긴 취미가 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일이 어려워지다 보니 커피값도 아껴볼 겸 콜드브루를 내리게 되었다. 무수한 실험을 통해 원두의 분쇄도와 물의 양, 추출 시간 등을 조절해가며 나름 최적의 조건을 찾을 수 있었다. 가족들을 대상으로 판매 중인 콜드브루와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 그 후 좀 부끄럽긴 하지만 생일을 축하하거나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면 내가 내린 콜드브루를 선물했다. 작은 와인병에 담아 손편지와 함께 수줍게 내밀었다. 처음에는 괜스레 유치하거나 초라한 선물로 비치진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다. 비싸고 좋은 원두도 아니거니와 카페처럼 번듯한 더치커피 기구에서 추출한 것도 아니니까.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다들 환하게 웃으며 기쁘게 받아주었다. 역시 기프티콘만으로는 온전히 전해지지 않는 마음이 느껴지나 보다. 선물을 건네는 나 역시 행복하다. 올겨울에는 콜드브루 대신 뱅쇼를 선물해볼까 한다. 나는 연구원이다 보니 회사에서 복장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다. 자연스럽게 가장 많이 입게 되는 것이 청바지와 티셔츠다. 실험하다 옷이 망가지면 안 되어서 라고 둘러대보지만 실은 패션 센스도 별로이긴 하다. 그럼에도 매일 옷을 고를 때 신경 쓰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양말이다. 남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 아이템이지만 나는 남다른 정성을 쏟는다. 그래서 바지 수선을 할 때 길이를 늘 복숭아뼈 위로 맞춘다. 누가 혹시나 나의 산뜻한 양말을 봐줄까봐. 그날 옷차림의 분위기나 색감에 맞추어 양말을 고르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고 생각보다 재밌다. 고단한 하루를 시작하는 나에게 선물하는 소소한 즐거움이다. 그래서 여행을 가면 그곳에서만 팔 것 같은 디자인이나 독특한 색감을 가진 양말을 사온다. 손목시계와 양말은 여행지에서 꼭 사야 할 나의 선물이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어떤 곳에도 여행을 가지 못했다. 대신 나에게 주는 연말 선물로 겨울 느낌이 물씬 나도록 트리가 그려진 도톰한 양말을 준비해야겠다.
잘 들으셨나요? 우리가 함께 했던 책은 메이지님의 안녕 진저브레드맨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편안하시길. 감사합니다.